에서 용어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을 못 봐요. 특히 근대사 전공자들이 원전을 못 봅니다. 그러니 번역된 거 보고 남의 논문 보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계속 답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의심을 가질 수 없어요. 의심을 가지면 원전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원전을 번역 갖고는 안 되잖아요. 이거 뭐예요? 한문 실력이 안 되니까 지금 역사가 난장판입니다. 완전히 난장판.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칩니다. 2시 됐습니까? 자, 예, 2시 됐습니다. 스탠바이 완료됐습니까? 네, 완료. 네. 모두 청담도. 켜졌습니다. 제가 진행할까요? 그래 대표로 하고 이게 여기 가까이 돼야 되나 이거? 예, 연구소 좀 이름하고 가까운 게 낫습니다. 저기 가까운 게 좋습니다. 본인 소개를 이렇게 다 자,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카메라는 저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예, 예. 돌아가면서 좀 봐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요즘 자기 PR 시대니까 우리 소장님의 자기 PR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그 국사교과서 연구소장으로 있고 국사교과서 연구소는 신당동에 있습니다. 위치가 서울에서 중심 지역입니다. 중구 신당동이고요. 저는 학부부터 박사과정까지를 사실상 한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한문학을 전공하고 번역서를 여러 권 내고 또 학습서도 내고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학습서도 내서 그건 꽤 많이 팔렸습니다. 한 60만 부 정도 팔렸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역사 사학을 제가 또 박사과정에서는 사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역사를 대하는 입장에서는 고중학 쪽입니다. 고중학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사료와 맞느냐, 글자를 제대로 썼느냐. 그게 제가 한문학 그 박사과정 마치고 13경 중에 한 권이 이하라는 것을 번역을 8년 동안 네 사람이 매달려서 8년 동안 번역하면서 몸에 배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학을 전공을 하고 나서 역사에 나오는 아이들 교과서에 나오는 특히 교과서에 나오는 용어들이 뭔가 좀 불분명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용어 해설집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2014년도 1월 달부터 제가 고등학교 한국사로 돼 있죠. 한국사인데 뭐 한국사 용어는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고등학교 한국사 8권 8종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바로 교학사건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교학사는 그때 소송이 걸려 있어서 8종을 구해서 용어를 모으려고 채택하려고 채집하려고 그래서 교과서 처음부터 고대사부터 하나하나 읽어가는데 뭐가 자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원전을 저는 뭐 잘못되어 있으면 남의 논문을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원전부터 보는 거니까 중국 원전이라든가 우리 원전이라든가 뭐 보면서 보니까 뭐 번역을 잘못해서 엉뚱한 말을 해놓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근대사 와서 1863년 지금 근대사를 1863년 고종 즉위시 때부터 보고 있는데 여기에 엉망입니다. 완전히 엉망입니다. 여기는 속된 말로 난장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최근에는 이봉창 지난 1월 8일 날 이봉창 뭐 또 기념식도 하고 했는데 이봉창에 대해서 우연히 또 보다 보니까 이것도 완전히 날조예요. 이거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봉창 저렇게 돼 있는데 수류탄 던지는 모습이죠. 저기 수류탄 던지는 모습인데. 예, 소장님 이봉창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여기 유튜브 대표님들도 이제 그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야기 나눴는데 완전히 다 배울 때는 네. 열사로서 열사, 의사 이런 의사 식으로. 뭐 이런 사람 네.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그 일본의 히로히토 왕을 이게 없애기 위해서 네. 폭탄을 던진 네. 그런 좀 열사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뭐 수류탄 던졌다는 거 외에는 다 잘못됐다고 보면 됩니다. 수류탄 던진 건 맞죠. 그런데 수류탄 던진 거 외에는 전부 다 날조. 이건 완전히 참 그 역사 전공자로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수류탄 던졌다. 맞다. 그거 외에는 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동상 한번 보시겠어요? 예, 예. 동상을 동상을 보시면 이제 양복 뭐 코트 입고 이렇게 수류탄 던지는데 저 머리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머리에 그 기록에 보면은 신문 조서에 보면은 모자를 썼었어요.
아, 그때. 동상도 잘못된 거다. 헌팅 캡을 썼었어요. 헌팅 캡 이렇게 예. 베레모처럼 이렇게 앞에 이렇게 잡는 게 있잖아요. 이 도리구찌라는 모자. 아 그러세요? 예, 도리구찌. 예, 그 모자를 썼어요. 아, 그런데 근데 지금 지금 동상에는 모자가 없어요, 예, 저게. 동상에는 모자가 없군요. 네, 생략돼 모자가 없어요. 있고. 저것도 잘못됐고. 그다음에 고증을 근데 그 헌팅 자기가 캠. 목숨을 걸고 네. 헌팅캡. 폭탄을 던졌다는 그것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겠죠. 예, 예. 근데 이봉창은 폭탄 던지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아주 투철한 독립 의지, 내 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아주 강렬한 의지, 그것으로 던진 게 아니라 사실상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인생을 포기하고 에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그래서 이봉창은 신문 조서를 전부 읽어보면 이 사람은 워낙 그 몸도 건강상도 안 좋았지만은 굉장히 불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하고 그다음에 방탕한 생활하고 그다음에 성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장을 수없이 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삶에 지친 거죠. 그때가 1920년대 30년대였으니까 20년부터 25 이제 1901년생이니까 1900년 초 이제 32년대에 죽었는데 그 당시에 뭐 시대 상황도 어려웠지만은 이 사람이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성실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삶에 지친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일단 애착이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독립의지라기보다도 삶에 대한 심정. 애착이 없어서 자포자기 심정. 자포자기 심정에 백범김구가 이거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하니까 아이 한번 그 어려울 거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이래주나 내가 앞으로 더 살면 뭐 더 재밌게 살겠느냐.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역에 가면 노숙자분들 많잖아요. 네. 요즘 같은 경우 노숙자들 네. 뭐 진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좀 당근 하나 딱 주면서 네. 야 이거 한번 해봐. 네. 뭐 이런 거랑 비교가 되겠는가요? 좀 뭐 전혀 그런 거는 아니죠. 전혀 뭐 틀렸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봉창은 백범김구가 이봉창의 딱 보고는 아 이 사람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사실 백범김구가 이봉창을 이용한 거예요. 그리고 뭐 이봉창의 삶 자체가 네. 어쨌든 뭐가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은 굉장히 불성실하고 나중에 저쪽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신문 조서에 보면 뭐 매춘에다가 횡령에다가 도박에다가 뭐 이렇게 삶이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신문 조서 그러면 그때 그 일본 감옥에 갇혀 예, 있을 예. 때 그때 일본 경찰이 조사했는 그 조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조서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네. 가면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당국대에도 있고 당국대에서 원래 그 자료를 입수해서 번역해서 다 구회까지 있어요. 신문 조서가. 그리고 상신문이라고 해서 본인의 뭐 진술서 비슷하게 써서 올린 게 있어요. 근데 이봉창의 신문 조서를 보면 이 사람이 무엇을 숨기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또 자기가 기억이 잘못됐으면 아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억 잘못됐다 다시 바로 잡아주고 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문 과정에서도 보면 그 사상범들 있잖아요. 사상범. 사상범들은 신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봉창은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신문하는 게 굉장히 수월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쪽에 한번 가볼까요? 예, 저기. 가보시죠. 가보시죠. 자, 조심해서. 좀 뒤로. 잠깐만. 네, 최대한. 여기 보면 선서문이라고 했는데 나는 보이죠? 예, 선서문. 이렇게. 보입니까? 예. 이게 까만 글씨 완전 뭐 이쪽 아니요, 이렇게 좀 확대하면은 보여요. 보이세요 이제? 예. 네. 여기 보면 선서문이라고 해놨는데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 애국단의 일원을 이되야 적국의 수계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대한민국 13년이니까 대한민국 13년이니까 1932년 13년 2월 1월인 2월
13일이죠. 2월 13일. 2월 13일에. 아니 1월 10월 12월 1월 8일 날 거사를 처리했으니까 12월 13일 그건 13년은 그 1931년도가 돼요. 32년도 1일 13일 선서인 한인 애국단 그 선서인 이봉창 한인 애국단 앞에서 여기 보면은 저 뒤에 보면 쓴 친필 선서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친필 아니에요. 이게 친필 아닙니다. 이봉창이 직접 쓴 게 아니에요. 이게 13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12월 13일 날. 12월 13일 날 김구가 12월 13일 그때 좀 오라고 해서 갔더니 가서 이제 저 러시아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서 숙소로 한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이 어디냐면은 그 안중근이 동생 집이에요. 그 동생 집에 갔더니 안공근인가? 안공근. 안공근이 집이죠. 안공근. 갔더니 안정근. 수류탄하고 이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선서문도 거기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선서문의 이 서체를 보면 백번 글씨가 표시가 납니다. 백번 글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백번 글씨를 이미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봉창한테 이봉창 앞에서 어디 보니까 이봉창이 낭독했다는데 이봉창이 읽지도 않았어요. 이봉창 이 내용을 몰라요. 그날 이봉창은 거기 가기 전에 백봉하고 술을 먹어가지고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 내용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봉창이 뭐 선서문을 자필로 쓰고 그 다음에 낭독했다. 이거 지금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이것을 자필이라고 해놔서 며칠 전에 거기다 제가 글을 썼죠. 이거 자필 아니다. 했더니 다 고쳤어요. 이 글씨는 결국 백번 글씨예요. 백번 미리 준비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한인 애국단 했는데 한인 애국단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실체 없고 그냥 이런 거 쓰면서 백범 김구가 그냥 한인 애국단이라고 쓴 거예요. 한인 애국단에 제일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이 이봉창인데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은 몰라요. 한인 애국단에 가입한 게 아니야. 그냥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거짓말이죠. 적어도 모자가 써져 있어야 돼. 헌팅캡이 써 있었는데 저것도 틀렸죠. 지금 그럴듯하게 해놓게 해놨는데 사실과는 맞지가 않다. 사실을 왜곡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어쩌다가 한 게 실수한 게 나온다면 그런 건 또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돼요. 이 사람들은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묘수로 갑시다. 그거가 아주 가관입니다. 야, 그러면은 김구가 네. 기가 막히게 말. 대국민 자작극?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뭐 저 이렇게 너무 생활인가? 애국팔이 애국팔이? 원조. 예. 근데 김구는 이제 백범 일지에 이봉창에 대해서 자기 관점에 썼죠. 자기 관점에 썼는데 사실관계를 분명히 안 밝히고 이러이러한 뜻을 뭐 가졌다 이런 게 썼는데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 역사를 모르고 이렇게 마구 쓰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쓴 사람은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이 근거를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봉창이 이걸 썼다는 자필했다는 거. 근데 이봉창은 신문 조서하고 백범 김구에게 그 돈 좀 보내달라고 편지 보내는 거 그 외엔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자료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 여기 어딘지 뭐 이봉창 기념관 세운다고 돼 있는데 그거 왜 네. 세우는지 모르겠어. 이봉창 기념관 세우면 그 안에 들어갈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자료 없어요. 또 뭔가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그럼 조작해야 되겠죠. 만들어내. 그다음에 어차피 뭐 이제 그쪽에 자기 사람들도 심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본- 그 사람들은 다 신문 조사 같은 거 다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예. 일본에서 어떤 연구 수준이라는 건요. 예.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나라의 고려시대라든가 조선시대에 고문서가 나오는데 글씨가 막 흘렸어서 잘 모르잖아요. 연구자 다 돼도 몰라. 근데 일본의 고문서 학회 딱 보내면 답이 와요. 그러면은 저 아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역사들요 일본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이봉창이가 의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아니 웃어버리죠. 왜? 전 시정 잡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백범 김구를 테러 조종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지? 안중근. 안중근 같은 경우는 일본 사람들도 굉장히 칭송하고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하는 건 우리가 배운 게 그렇게 배운 거지. 그래요? 그러면 그게 예? 아니 칭송하고 좋아하는 걸 어떤 그 순간에 대한 기록이 있어서 그렇게 예. 하긴 하는데 예. 모든 걸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중근에 대해서도 특정 사안, 특정 기록 하나만 딱 꺼내가지고 예. 그 한번 딱 웃으셨을 때 이분은 웃는 모습 좋다 했는데 나중에 전체를 보면은 살아가다 보면 화낼 때도 있고. 아니 근데 이제 그거 우리가 뭐 한국에서 보면은 뭐 그 사람이 영웅이다, 뭐 의사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들 해한 거니까 자기네들의 그 그거 우리가 그 내용을 우리는 안 가르치는 거죠. 아니 일본 쪽에서 봤을 적에는 안중근이나 이봉창이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그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네. 그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또 일본의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 그 필요에 의한 그 역사 왜곡을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을 또 이게 잘못 설명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예, 그 역사 왜곡은 일단 우리나라가 역사 왜곡이 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 왜곡은 우리나라 갑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좀 했지만은 근대 고종 시작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흥선대원군이잖아요.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치하고 통상수교 거부 정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흥선대원군이 무슨 자격으로? 고종 국왕이 있는데 국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위의 직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흥선대원은 아무것도 없어요. 뭡니까? 그가 기억이 있는데 예. 안중근 아들이 예. 나중에 그 거사 자기 아버지의 그 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본 예. 사과했다는 말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 이야기는 조금 이제 지금 그리고 지금 흥선대원군 좀 이야기. 알겠습니다. 그 흥선대원군이 아무런 지위와 직책이 없어. 그다음에 경복궁 중건했다. 그다음에 서원을 철폐했다. 그다음에 뭐 대전의 등을 편찬했다. 그러면은 그 우리 국가 공식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식 기록이 뭡니까? 승정원 일기하고 고종실록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뭐냐? 전부 소설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국왕이 어려도 국가의 공식 기구에 의해서 통치된 나라입니다. 삼정승이 또 나이가 어린 국왕이면은 대왕 대비가 또는 대비가 수렴청정을 해서 수렴청정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추진된 겁니다. 경복궁 중건도 마찬가지고 서원 철폐도 마찬가지고 서원 철폐는 나중에 고종이 다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교과서에 초중 고등학교 가르치고 있는 흥선대원군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국사편찬위원회에 가서 이걸 갖고 이야기했죠. 근거 내놔라. 못 내놓는 거예요. 국사편찬위까지 김기수 변호사님하고 같이 갔잖아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대전해통을 편찬했다고 돼 있어서 그래서 대전해통은 국가법전이잖아요. 국가법전이고 오늘날로 따지면 헌법이에요. 헌법을 아무런 지위와 직책이 없는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편찬해요? 그리고 승정원 일기라든가 고종실록이라든가 전부 국왕의 명에 의해서 영의정 조두순, 좌의정 김병학 등이 편찬했다고 다 돼 있고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도 똑같은 내용이 국왕의 명에 따라서 영의정 조두순, 좌의정 김병학 등이 편찬했다고 돼 있는데 내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은 흥선대원군이 법전을 편찬했다는 근거를 제시하라. 없는 거예요. 못하죠. 통설이래. 그럼 통설 내놔라. 못 내놔. 근데 당장 못 내놓으면 집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보내줄 수 있느냐?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잘못된 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고쳐내나요? 근데 그 기록이 어디 나오느냐? 어디서 시작? 일제시대 때 시작됐어요. 흥선대원군이 통치했다는 게. 일제시대 때 심상소하게 보면 그게 나와요.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지금. 고치지도 않고. 저쪽으로 갈까요? 네, 일단 마이크를 주시고 이제 네, 마이크. 이제 멀리 이동하면은 이동하기 좀 힘드시니까. 여기는 효창공원입니다. 옆에가 시끄러운 거는 그 공차는 입구 공차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시끄럽고 막 그럽니다. 카메라. 여기가 효창 이동관이고 여기가 이제 아이고 렌즈 듣고 교과서 연구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님.
역사를 벌었던